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에서는 지구의 비밀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완벽한 원형으로 새겨진 거대한 흔적들이죠. 어떤 것은 수십억 년 전 우주에서 날아온 살인자의 증거입니다. 어떤 것은 인간이 만든 기묘한 예술 작품이고요. 또 어떤 것은 지구 내부가 폭발하며 남긴 상흔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지구에만 이렇게 많은 원형 구조가 집중돼 있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더 기묘한 건 이 원들 중 하나는 움직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마치 눈 하나가 당신을 바라보며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죠. 또 다른 원은 고대 문명의 붕괴 이유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주 비행사들조차 소름 돋았다는 그 원들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각각의 원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수천 년, 수억 년의 이야기를 품은 지구의 상흔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1965년, 인류가 막 우주에 발을 디딘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1960년대, 인류가 막 우주에 발을 디딘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1965년 6월 3일, 제미니 4호가 플로리다를 떠났습니다. 임무 기간은 4일 정도였고, 핵심 목표는 미국 최초의 우주 유영이었죠. 우주비행사 제임스 맥디빅과 에드워드 화이트가 8m짜리 줄에 매달려 지구 밖을 떠다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아래에서 뭔가가 응시하고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박힌 거대한 눈 하나가 우주를 향해 뜨고 있었던 겁니다. 직경 40km, 거의 완벽한 원형이었죠. 리샤트 구조라 불리는 이곳은 우주에서 봤을 때 마치 행성의 지문처럼 보였습니다. 모리타니의 아타르시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이 구조는 사실 19세기에 프랑스 지질학자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진짜 모습은 우주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었죠. 제미니 4호가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궁금했어요. 이게 운석 충돌 흔적인가? 고대 문명의 유적인가? 아니면 더 신비로운 무언가인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전설의 아틀란티스라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초기엔 과학자들도 운석 충돌이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원형에 가장자리는 솟아있고 중심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운석 충돌이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녹은 암석이 없었거든요. 몬트리올 퀘벡 대학의 미셸 제브라크 교수팀이 여러 연구를 진행했고 NASA 위성 이미지 덕분에 이곳이 지각이 융기된 돔 구조라는 게 밝혀졌죠. 그 비밀을 알려면 무려 2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초대륙 판게아가 천천히 쪼개지던 시절이었어요. 북아메리카는 이미 분리됐지만 서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대륙들도 갈라지기 시작했고 서아프리카에서 카메룬 라인이라는 엄청난 균열이 생겼죠. 1500만 년에 걸쳐 지각이 찢어지면서 뜨거운 멘틀이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사하라의 눈 아래였어요.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 탄산염암 덩어리가 지표면을 향해 밀려 올라오면서 1km 깊이까지 도달했고 수백 톤의 암석을 밀어올려 거대한 돔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심원 고리들은 주로 사암과 석회암 같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깥쪽은 단단한 암석이고 안쪽은 부드러운 암석이라 침식 속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층층이 쌓인 모습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지구 내부가 너무 뜨거워져서 마그마가 됐고 그게 주변 암석 속으로 밀고 들어가 천천히 식으면서 지금의 구조를 만든 겁니다. 바람과 물이 수백만 년 동안 깎아내면서 다양한 암석층을 드러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완벽한 원형 모습이 됐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곳에 인간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초기 인류의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타원형 손도끼 같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이건 보통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하이데르겐시스 같은 초기 인류종과 연관된 것들이죠. 그렇다면 정말 아틀란티스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플라톤이 기원전 360년경에 기록한 아틀란티스는 지브롤터 해협 너머
대서양에 있던 거대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을 중앙 언덕을 중심으로 벽과 운하의 동심원 고리가 펼친 곳이라고 묘사했어요. 리샤트 구조와 놀랍도록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틀란티스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틀란티스를 허구나 은유로 봅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지질학적 증거도 이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야기 자체는 정말 매력적이죠. 놀랍게도 우주에서 우릴 바라보는 거대한 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원은 더 기묘한 일을 하는데 그 전에 요하네스버그로 가서 지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흔적을 만나보겠습니다. 20억 년 전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현재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근처에 떨어졌죠. 그게 바로 프레데포트 운석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운석구예요.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이 운석구가 직경 15km 정도의 소행성이 초속 15km로 충돌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컸던 겁니다. 20억 년 동안 침식되면서 원래 크기를 추정하기 어려웠던 건데 최근 연구진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운석구의 원래 직경은 250에서 280km였습니다. 엄청나죠? 이 정도 크기의 구덩이를 만들려면 소행성이 직경 40km에 초속 20에서 25km로 날아왔어야 합니다. 충돌 중심부는 너무 강력해서 지각 25km가 통째로 뒤집혔어요. 다양한 암석층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깎이면서 지금도 볼 수 있는 동심원 패턴을 만들었죠. 재밌는 건 고리의 절반만 보인다는 겁니다. 남쪽은 3억 년도 안 된 암석층에 덮여 있거든요. 그 젊은 암석층은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지금은 농경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앙의 어두운 부분은 프레데포트 마운틴랜드인데 땅이 척박하고 지형이 가파라 농사를 못 짓고 자연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능선을 따라 보이는 흰 선들은 귀암 같은 단단한 암석으로 침식을 잘 버티는 것들이죠. 이 소행성은 6,006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보다 훨씬 컸습니다. 공룡을 죽인 건 칙술로브 운석구를 만들었는데 프레데포트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만약 프레데포트 충돌이 공룡 시대에 일어났다면 지구 생명체는 완전히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칙술로브는 거대 쓰나미, 격렬한 지진, 숲을 재로 만든 화재, 전 지구적 기온 하락, 그리고 공룡 멸종을 일으켰거든요. 하지만 프레데포트가 충돌했을 때 지구엔 동물도 숲도 없었어요. 단순한 생명만 있었고 산소가 막 쌓이기 시작할 때였죠. 이 상흔은 지구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 거대한 전투의 흔적입니다. 외부에서 날아온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증거죠.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원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지질학도 아니고 우주에서 날아온 것도 아닌 인간이 만든 원이에요. 뉴질랜드의 타라나키산 전설은 마오리 문화의 핵심입니다. 피앙아라는 산의 사랑을 두고 벌인 전투 이야기인데 타라나키가 통가리로에게 패배하고 서쪽으로 도망치면서 황가누이 강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산은 너무나 중요해서 올해 법적 인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사람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 거죠. 사람이든 아니든 이곳은 지구에서 우주로 보이는 가장 기묘한 원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 때문이에요. 약 700년 전 인간이 뉴찰레드에 도착하기 전엔 대부분이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유럽인들이 와서 숲을 싹 밀어버렸죠.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뉴질랜드의 절반이 초원으로 바뀌었고 숲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은 예외였어요. 정부가 타라나키산 정상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거든요. 홍수와 침식을 막기 위해서였죠. 1900년에 국립공원이 됐는데 산 정상에서 반경 10km를 원으로 그어 정했습니다. 그 안은 숲으로 남기고 밖은 전부 개간한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산 기슭을 따라 완벽한 원이 생긴 겁니다. 말 그대로 컴퍼스로 그린 것처럼요. 우주에서 보면 녹색 숲이 노란 초원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지구에서 가장 대칭경을 만들어냅니다. 원도 완벽하지만 화산 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대칭적인 것 중 하나예요. 높이 2518m의 타라나키산은 뉴질랜드 본토에서 가장 높은 화산입니다. 13만 5천 년 전
태평양판이 오스트레일리아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서 만들어졌죠. 성층 화산이라 불리는 이 화산은 경석, 용암, 화산재가 층층이 쌓여 만들어졌고, 그래서 측면이 가파르고 그림처럼 완벽한 원뿔멍이 됐습니다. 타라나키산은 라아르로도 유명한데, 이건 산꼭대기 빙하가 녹아 물이 산비탈을 따라 급류로 흘러내리면서 가파른 협곡을 만드는 현상이에요. 이 영상의 다른 원들과 달리 이건 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분화는 1655년이었고 1850년대에 작은 분화들이 있었어요. 화산학자들 말로는 이미 분화 시기가 지났다고 합니다. 언젠가 터질 거란 얘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이 완벽한 원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주에서 우릴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만나볼 시간인데, 이건 진짜로 눈의 이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우리 눈처럼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아르헨티나 북동부 파라나강 삼각주의 습지에 이상한 떠다니는 섬이 있습니다. 엘 오호라는 이름인데 너무 완벽하게 둥근 눈 모양이라 전설에 따르면 UFO가 숨어 있다고 해요. 외계 우주선을 위한 완벽한 착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 원은 움직이거든요. LO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위성 이미지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습이 달라지는 게 확실히 보여요. 더 무서운 건 뭘까요? LO를 영어로 번역하면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걸 보면 눈 하나가 당신을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움직이는 눈이 깜빡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론에선 LO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합니다. 이 섬의 움직임이 자연적인 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가까이 간 사람들이 이상한 감각이나 시간 왜곡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다행히 실제로 사람들이 가봤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꽤 최근 일이에요. UFO나 포털 이야기도 충분히 영화 같은데 이 원을 발견한 사람이 실제로 영화 제작자입니다. 아르헨티나 영화감독 세르히오 노이스필러가 2016년 초자연적 영화 촬영지를 찾다가 구글 어스에서 발견했어요. 엘5호는 직경 188m의 원반 모양 섬으로 식물로 덮여 있고 섬만큼이나 완벽하게 원형인 맑은 호수 위에 떠 있습니다. 섬은 단단하고 안정적인데 이건 습지가 대부분인 파라나 삼각주에선 드문 일이죠. 주변 물은 예외적으로 맑고 차가운데 보통 이 지역 물은 따뜻하고 탁하거든요. 노이스필러가 발견자로 알려져 있지만 현지인들은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목록에서 가장 젊은 원으로 생긴 지 수백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있게 된 걸까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침식과 물의 흐름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형 물 흐름이 섬과 호수를 점점 둥글게 깎아낸 거죠. 이건 회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가장자리가 서로 마찰하면서 원형이 되는 겁니다. 메인주의 얼음 원반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2016년 노이스필러와 수리공학자가 섬 탐험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어요. 스쿠버 다이빙하고 드론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토양 분석을 하려고요. 하지만 목표액 5만 달러 중 1만 달러도 못 모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잘 되면 그 탐험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원들 중 가장 치명적인 원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버린 원이죠. 6,600만 년 전 직경 10km의 소행성이 초속 25km 이상으로 우주에서 날아와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습니다. 발생한 에너지는 세계 핵무기 전체의 1만 배, 히로시마 원폭 100억 개에 해당했어요. 엄청난 양의 먼지와 가스가 대기로 분출됐죠. 소행성은 지각을 수킬로미터 깊이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해수와 유카탄의 탄산염, 황산염 암석을 증발시키고 녹이고 산산조각 냈어요. 암석은 액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남은 건 직경 200km의 구덩이였습니다. 바로 칙술루브 운석구죠. 몇 분 만에 수천억 톤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대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구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어요. 기후가 불안정해지고 대기의 먼지가 햇빛을 차단하면서 광합성이 멈췄습니다. 충돌과 그 여파로 공룡을 포함해 지구 생명체의 75%가 사라졌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재앙을 일으킨 걸까요? 소행성이 공룡을 죽였다는 첫 단서는
1970년대에야 발견됐습니다. 루이스와 월터 알바레즈 부자가 백악기 암석에서 이리듐을 발견했거든요. 이리듐은 지구에선 드물지만 소행성엔 흔한 원소예요. 이게 우주에서 왔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당시엔 논란이 많았고 지구 물리학자 안토니오 카마르고와 글렌 펜필드가 칙술루브 운석구를 직접 발견하기 전까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멕시코 석유 회사를 위해 유카탄을 탐사하다가 운석구를 찾아낸 거예요. 1990년대 초 연구를 통해 이곳이 거대한 충돌 구덩이임이 확인됐죠. 충돌의 힘은 너무 강력해서 지구의 물리적 형태를 바꿨습니다. 암석을 유리 같은 구슬로 변환시켰어요. 이 구슬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고 소행성의 이리듐층과 함께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이 소행성이 정확히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2000년대 중반엔 소행성대에 밥티스티나 소행성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증거가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소행성이 남긴 화학적 기록을 분석했고 마침내 답을 찾았죠. 백악기 말 암석 샘플을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에서 채취해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평범한 소행석이 아니었어요. 탄소질 콘드라이트, 즉 수십억 년 전 초기 태양계에서 형성된 가장 오래된 소행성 중 하나였던 겁니다. 이런 소행성은 목성 너머에서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룡을 죽인 소행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날아온 거였습니다. 오늘날 칙술루브 운석구는 일부가 육지에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잘 보존된 대형 충돌 구덩이예요. 수백만 년 동안 두꺼운 석회암층에 묻혀 있었죠. 하지만 흔적은 여전히 표면에 남아 있습니다. 250km 길이의 싱크홀 호가 운석구 가장자리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빗물이 약간 산성이라 석회암을 녹이면서 용식구, 세노테, 동굴을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 강도 생겼어요. 석회암이 침식되면서 백악질 퇴적물이 유카탄 대륙붕으로 씻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원한 곳으로 가볼까요? 바닷속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벨리즈의 그레이트 블루홀은 심연 속 125m 아래로 뻗은 깊은 푸른 공허입니다. 폭은 300m의 거의 완벽한 원이죠. 이곳이 목록에서 익숙할 수도 있지만 1000년 전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문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해양 생물 이상의 것이 많아요. 이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보죠. 약 12만 년 전부터 1만 1500년 전 사이 가장 최근 빙하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서 석회암 기반암이 드러나 있었어요. 벨리즈는 광범위한 석회암 동굴 네트워크로 유명한데 이건 격동의 지질학적 과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동굴 안에 종유석과 석순이 형성됐어요.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빗물이 천천히 석회암을 침식시켜 거대한 지하 동굴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다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100m 이상 상승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건조했던 동굴 시스템이 물에 잠겼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지금 보는 원형 싱크홀이 만들어졌습니다. 블루홀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깊은 파란색인데 이건 싱크홀의 깊이와 햇빛이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 아래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2018년 겨울 아쿠아티카 잠수함 승무원이 구멍 바닥까지 내려가 3D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건 소름 끼치는 진실이었어요. 120m 깊이 구멍 바닥 근처에서 새로운 종유석을 발견했거든요. 해수면이 150m 정도 낮았을 때 형성된 것들로 전에 본 적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래의 미로가 생생해진 거죠. 더 놀라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죽은 소라를 발견하고 그 영역을 소라 묘지라고 명명했어요. 구멍에 빠져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산소가 부족해 죽은 것들이었죠. 소라들이 언덕을 다시 올라가려 했던 작은 흔적과 다시 미끄러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물만 희생된 게 아니었어요. 다이버들이 탈출하려 했던 흔적도 발견됐는데 마치 수중 공포 영화 같았습니다. 오래된 과학 장비와 고프로도 있었고요. 더 끔찍한 건 그 장비 주인들. 비극적으로 블루홀에 목숨을 잃은 두 다이버의 시신도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심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흥미롭게도 제게 가장 중요한 건 표면 아래 일이 아닙니다. 그레이트 블루홀이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거든요. 마야인들은 한때 대단한 문명이었습니다. 서기 250년부터 900년까지 고전기 동안 정점에 달했고 티칼, 팔렌케, 코판 같은 위대한 도시들을 건설했죠. 이 시기엔 농업이 번성했어요. 하지만 이 위대한 문명의 쇠퇴와 붕괴는 수십 년 동안 역사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레이트 블루홀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대한 단서를 제공해요. 휴스턴 라이스 대학의 앙드레 드록슬러 교수팀이 블루홀 퇴적물을 분석했습니다. 퇴적물은 비가 거의 또는 전혀 오지 않은 두 번의 긴 기간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 가뭄은 서기 1000년부터 1100년 사이에 발생했는데 마야 도시 치첸이트사가 몰락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티타늄 대 알루미늄 비율이 9세기와 10세기에 변했는데 이 시기가 유카탄 마야 문명이 쇠퇴하던 때였거든요. 더 많은 티타늄은 더 많은 비를 의미하는데 화산암 유출수에 티타늄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기 800년부터 1000년까지 두 원소의 비율이 훨씬 작았습니다. 강우량이 훨씬 적었다는 뜻이에요. 즉, 장기간의 가뭄이 고전 마야 문명을 무너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히 다른 발견도 있었어요. 2025년 4월, 지구과학자 도미니크 슈미트가 블루홀에서 추출한 30m 퇴적물 코어를 연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열대 사이클론이 지난 5700년 동안 빈도가 증가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기간 동안 694건의 사이클론 사건층을 확인했죠. 이 데이터로 시간에 따른 사이클론 빈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코어는 5700년 동안 사이클론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 핵심 요인은 적도 저압대의 남쪽 이동이었습니다. 열대 수렴대로 알려진 이 지역이 대서양 주요 폭풍 형성 지역 위치에 영향을 미치고 열대 폭풍과 허리케인이 어떻게 이동하고 카리브해 어디에 상륙하는지를 결정하거든요. 이런 추세로 보면 우리는 전례 없는 사이클론 급증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만 9건의 사이클론이 있었는데 이건 정상적인 기후 변동과 맞지 않는 빈도예요. 우주에서 보이는 원들을 둘러본 여행이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정말 단순한 개념 같지만 사실 전 이 영상에서 이 놀라운 원들을 모두 연결하는 미친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더 나은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원들은 그냥 멋진 이미지로 보이지만 실제로 각각은 우리 행성의 구조에 대한 거대한 단서입니다. 지구의 지질학적, 문화적 역사에 빛을 비추고 있죠. 종종 인상적인 건 원 자체가 아니라 그 원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전쟁 이야기를 말해주는 군인의 상흔처럼 이 원형 흉터들은 수천 년, 수억 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이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행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우리 행성의 이야기를요. 더 많은 원들을 포함하고 싶었지만 댓글로 우리가 놓친 원이나 여기 소개될 만한 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